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 교수입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를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메타버스 금융랩이라는 조직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네가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 자리를 하나 맡아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자꾸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와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니 공부도 많이 됐고 사실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제가 좀 사심을 채우기 위해 제가 궁금한 것들을 조금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좀 듣는 자리를 가져보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약속 하나는 되게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제가 침범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냥 가벼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원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제 넘게도 이 말씀하신 것들을 서머리를 해놨는데요. 서머리는 가볍게 뛰어넘고 일단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패러다임에 몸을 실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기서 그래 저게 중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ESG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큰 패러다임이면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의 연관성이 어떤지 이미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 둘의 연관성이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방향성이 옳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ESG와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에 좀 궁금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늘 오후 3시부터 ESG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ESG보다는 메타버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조연설을 해주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현대원 교수님께서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이 질문을 드립니다. ESG와 메타버스의 연관성에 대해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ESG 경영의 최종 목표는 Sustainability, 즉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이죠. 그러면 그 Sustainability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을 할 때 그 행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정부일 수도 있고, 국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일 수도 있죠. 다양한 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접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빌 게이츠의 기고문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 많은 비즈니스의 행위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소비자를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또는 소비자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텐데 메타버스야말로 차세대의 가장 강력한 미디어이자 가장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입니다. 저커버그의 표현처럼 소위 SNS가 지금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면 메타버스를 저커버그는 Next Frontier, 즉 다음의 개척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꿈들이 실현 가능성만을 타진하는 단계라면 향후 기술의 진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접점을 이뤄서 넘나들 수 있는 HMD나 글래시스와 같은 하드웨어의 진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새로운 미디어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이용 문화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많은 기업 활동 또는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 서비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ESG는 메타버스를 만날 수밖에 없고 ESG는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피그말리온의 안경이라는 책이거든요. 말씀해주신 책이 35년 책이고 되게 저도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안경을 쓰면 마치 구글 글래스를 쓴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마법의 안경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아마도 그런 마법의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영남 교수님께서는 되게 속사포처럼 말씀을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담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ESG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이라는 단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박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에 많이 봉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어 선택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중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익숙한 저로서는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역시나 좀 비슷합니다. 이제 현대영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ESG의 연계를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마 문 교수님께서는 ESG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와의 연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와 ESG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ESG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어떤 교수는 해마다 트렌드를 발표하는데 저는 가끔 발표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2022년 작년 하반기 202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2개가 ESG와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보통 올해의 키워드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ESG와 메타버스는 단순히 올해의 키워드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ESG와 메타버스를 각각을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ESG와 메타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ESG와 메타버스를 연결할 때 메타버스를 ESG의 하나의 수단으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ESG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메타버스가 점점 현실 세계 과거에는 현실 세계와 따로 놀았는데 점점 융합되고 현실 세계와 차이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세계에서 ESG를 추구하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 ESG를 얘기하는 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세계가 현실 세계하고 점점 유사해지면서 메타버스에서도 ESG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ESG는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점점 ESG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ESG를 생활화해야 되고 ESG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는 지금 ESG가 아직 싹도 안 난 단계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 세상 전반에 ESG가 크게 확대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ESG의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항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욱 라이프스퀘어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끝에 계신 두 분께서
연설을 아직 하시지 않으셨거나 연설에 잡혀 있지 않으셔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겠지만 천천히 답변을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전문가시고요. 굉장히 많은 강연을 나가시고 계시고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의 경제와 비즈니스 에 대한 연구나 논의를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이 약간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 소회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톡이 없어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발표를 좀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놀랐던 거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ESG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사실 중요한 패러다임이자 굉장히 중요한 거대한 사실 화두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붙일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벌빙 되고 있는 주제들이면서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해야 되는 그 진짜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컨퍼런스에 와서 구글링을 이제 해봐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논의되나 봤더니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선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컨비네이션을 만든 것만 봐도 역시 한국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굉장히 유능하구나. 사실 메타버스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리터러시가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봤으면서 또 저를 초대한 이유 자체가 좀 어쩌면 이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또 챌린징한 뭔가 이런 질문을 하나 또 던지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약간 하나의 좀 다른 의견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정말 많은 기술들과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AR, VR, 디지털 트윈 수많은 기술들을 말씀해 주셨고 ESG라는 곳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국제적 여러 가지 변화들, 관계들이 함께 전 다 들어 있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도 아니고 이 하나가 합집합이 된다도 아니고 결국 두 가지의 교집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가치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술 전략가로서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드렸던 스타트업의 관점도 결국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메타버스 안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 사실 저는 항상 기술들을 얘기할 때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그리고 무엇인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럼 결국은 ESG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면 그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수단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오늘 논의의 많은 부분들이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직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두 개가 그냥 하나처럼 보이거나 메타버스 안에 무조건 ESG가 다 들어가고 ESG에 대한 모든 문제를 메타버스로 풀 수 있고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ESG의 모든 걸 메타버스에서 할 수 없고요. 메타버스가 ESG에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산업에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접점을 만드는 건 전 오늘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아닌 수많은 가능성들과 그것들이 아닌 수많은 다양성들이 함께 존재하니까 이것이 붙인 게 답이다. 이거 붙인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는 이것이 펼쳐낼 너무 멋진 미래들, 다양한 미래들 이런 것들을 오늘 계속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신 질문, 다시 팩트 질문을 해서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존재하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기업이나 큰 곳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문제들에 집중해서 풀어내는 역할들. 근데 이 도구가 메타버스인 거죠.
너무너무 좋은 도구들이 지금 스타트업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뭐 이윤을 내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ESG가 나온 가장 중요한 화두가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순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뭐 결국 이윤을 만들고 살아남아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까, 어떤 것들로 또 리워딩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 ESG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힘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새겨드려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노트를 적고 싶었는데 쓸 게 없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 끝에 계신 분 지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회원입니다. 그 김정수 야나두 대표님이신데요. 사실 야나두를 모르는 분은 여기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니콘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송중기 씨가 선전을 하는 바람에 혹해서 나도 될 수 있어 송중기 그러고 갔지만 사실 뱃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떤 분이 하실까 궁금했는데 오늘 저도 처음 뵀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말씀도 편하게 잘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분 같아서 앞으로도 좀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야핏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헬스 업계를 굉장히 선도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해요. 그 구성이. 그 야핏이 메타버스로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세계를 생각을 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야나두의 이제 김정수 대표고요. 실제로 저희가 야나두는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모티베이션 테크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그걸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IT적 관점에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 첫 번째 저희가 프로젝트가 이제 영어 교육이라는 곳에 이제 접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어떻게 동기부여와 학습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을 해서 런칭한 게 야나두 영어 이제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 자체가 온라인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큰 규모의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는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고민 과정에 나온 이제 그 브랜드가 야핏입니다. 저희가 피트니스라는 분야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에듀테크는 굉장히 시장이 촘촘합니다. 한 그 교육 상품 하나가 굉장히 적은 영역에서의 성공을 거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상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에듀테크 시장을 전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상품 하나가 굉장히 그 큰 시장으로 형성되거나 글로벌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에서 모티베이션을 시켰던 이 기술을 운동이라는 피트니스라는 곳에 저희가 접목을 해보니까 결국은 피트니스는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또 어른들까지 실버셔츠까지 전체에다가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피트니스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야핏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어떻게 또 좀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 볼까.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이걸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희는 모티베이션 테크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몰입감 있게 동기부여시켜서 운동을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 관점에서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3D 기반의 몰입감 있는 그 사이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만든 다음에 그 내에 있는 운동을 할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상, 원래 저희가 강력했던 그 보상 제도와 그 리워드 시스템들, 그리고 동기부여 시스템들을 굉장히 그 교육에서 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동에 이제 접목을 해서 런칭한 게 이제 야핏입니다. 그래서 야핏의 성공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시대적 흐름에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뜰 때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런칭하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의 핵심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결국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토큰, 굉장히 큰 토큰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야핀 내에는 저희가 사이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이클 자체가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디바이스고, 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채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코인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고, 그 코인을 가지고 그 앱 내에 있는 NFT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바타를 꾸민다든지 사이클을 꾸민다든지,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를 구매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한 분들은 한우 세트도 이제 가져가시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만든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큰 하나의 토큰 경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그 글로벌 대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법령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제 다 출시를 하면서 경쟁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내로하게 실제 하나의 카테고리, 스포츠 또는 이제 운동이라는 피트니스라는 이 영역에서 야핏이라는 브랜드로 메타버스화 시키고, 나의 캐릭터와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운동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리워드로 받아서 또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접목이 되면서 좀 성공한 모델로 좀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집에 이렇게 교수님도 사셨지만 이게 사보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걸 타야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뭐 낮에도 자기들이 타지만 또 부모님이 집에 오면은 부모님 운동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이들의 또 동기부여, 그리고 사람 본능적으로 이제 결심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잘 적용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좀 생각되는 거는, 오늘 발표했을 때 모든 내용들이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현실에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사람들의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야핏 광고를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야핏 사이클 사고 싶어 해서 이제 자녀들 이렇게 사주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이클을 타시는데, 탐과 동시에 메타버스 세계를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코인이 쌓여서 내가 선물을 줄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블록체인 토큰 경제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사업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조금 더 생활 접점에서 가까이 빠르게 성장시키면서 지금 트렌드와 이제 잘 맞아지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잘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하던 걸 하다 보니 메타버스에 와 있더라. 예, 맥락이 굉장히 재밌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재밌는 세션 많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